본 이야기는 연예인지옥 신연예인지옥을 만든 장석조 감독의 군대 이야기다. 장석조 감독이 복무한 부대는 독립공병대대이고 666 부대의 배경이 된다. 70% 정도의 사실과 30% 정도의 구라를 적절히 섞었으므로 그냥 재미로 봐도 무방하다. 내가 복무한 부대는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독립공병대대다. 아무래도 독립부대다 보니 내무생활이 참 빡셌다. 일개 그림쟁이인 비리비리한 내가 건설 괴수들이 가득한 공병대에 갔으니, 그것도 행정병이 아니라 전투병으로 복무를 했으니 맞기도 많이 맞았고 괴롭힘도 꽤 많이 받았다. 고참들 중 사이코, 변태, 또라이 같은 놈들도 있었지만 좋은 고참들도 많았다. 많은 좋은 고참들이 있었지만 이번 편에서는 간단하게 몇 명만 다뤄보겠다. 여만철, 98년 3, 4월 군번이다. 내 바로 윗고참. 3, 4월 군번은 취사반 김명훈 포함 총 5명이다. 3, 4월 고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다. 3월 군번 김명훈은 취사병이다. 이등병 시절 FTC 취사 지원을 할 때 사이가 좀 어색해지긴 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깍듯하게 고참 대우해주고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되어 잘 지냈던 기억이 난다. 그 외에 나기용, 최영섭, 강순철 같은 고참들도 참 괜찮은 고참들로 기억한다. 그리고 여만철 이병. 이 사람이 참 기억에 남는다. 나보다 한 살 많은 77년생. 여만철 이병은 누가 봐도 잘생겼다. 약간 여우상에 깔끔하게 생겨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참 많을 것 같은 마스크다. 실제로 인제 시내에서 여군 간부들이 보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 가족들 외에 편지가 오는 걸 본 적이 없다. 여만철 이병님이 연애를 안 하는 건 재능을 썩히는 거지 말입니다. 제가 여만철 이병님 얼굴이면 와, 얼굴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만철 이병은 그냥 살짝 미소만 지었다. 여만철 이병에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가족 사진을 보니 왜 여만철 이병에게 여친이 없는지 알 수 있었다. 엄청난 미인. 여만철 이병님이 잘생긴 이유는 유전자빨이었구나. 그래도 여동생 같은 경우 사진빨이 아닐까? 라는 의심을 했지만 실제로 위병소에 면회 온 걸 봤을 때 사진빨이 아님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저런 여동생을 보고 자랐으니 다른 여자들의 평범한 외모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지. 그래서 여만철 이병의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문관이 됐다. 희망 고문관. 고참들이 소개해달라고 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슬쩍 미소 지었다. 많은 고참이 여만철 이병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여동생을 소개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만철 이병이 병장이 되고 전역하는 날까지 나는 여만철 병장이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누굴 갈구는 것도 본 적이 없다. 그 서슬퍼런 군기 짬밥이 됐을 때도 여만철 병장은 군기 보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냥 청소감독, 인원 관리 등등을 하며 인상 한번 쓰지 않았다. 보통 군기 보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윗고참들이 짬밥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병장인데도 불구하고 애들 앞에서 갈거댄다. 하지만 여만철 병장은 그따위 알량한 권력에는 관심 없는 말 그대로 고고한 학 같은 사람이었다. 실제로 3, 4월 고참들은 구타나 가혹행위가 되물림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나를 비롯한 우리 동기들을 갈구거나 한따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냥 군대에 온 이상 자신들의 임무만 충실히, 그 외에는 노터치, 본인들 할 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이게 바로 3, 4월 고참들의 특징이었다. 이런 3, 4월 고참들의 소리 없는 반항에 대항해 고참들은 3, 4월 군번들을 아예 없는 군번처럼 무시했다. 밥 대우 해주지 말라는 고참들의 말에도 나는 3, 4월 고참들, 특히 여만철 병장님에게 깍듯하게 잘했다. 이렇게 여만철 병장에게 잘하는 날 보고 3, 4월 고참 중 한 명인 강순철 병장님은 이런 말을 했다. 야, 석조야, 너 여동생 소개받으려고 만철이한테 잘하는 거지? 에이, 들켰네. 티 났습니까? 아유, 농담입니다. 농담. 여만철 병장님 여동생 100% 남친 있을 겁니다. 애초부터 포기했지 말입니다. 단순히 여동생을 소개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격적인 면이 좋아서 형처럼 따랐다. 아, 브로맨스 아니다. 오해 마라. 나는 100% 이성애자다. 여만철 병장은 군생활 내내 튀지 않았다. 사격이나 훈련, 작업을 특출나게 잘한다든지 못한다든지 하지 않았다. 항상 중간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중에 전역하고 만철이 형 싸이월드를 찾아가 들어가 봤는데 내가 그려준 캐리커처 사진이 올려져 있었다. 대부분의 평범한 20대 초반 청년들은 자기가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거나 혹은 그로 인해 대우받으려 하는 나쁜 유혹에 빠지기 쉽다. 여만철 병장은 분명히 고참들에게 많이 맞았고 괴롭힘을 당했다. 하지만 밑에 후임에게 티내지 않았다. 아무리 험한 군대에서도 물들지 않은 참 선한 사람이라서 기억이 난다. 만철이 형, 우리 이제 40대 중반이야. 항상 건강 조심하고 행복해. 그리고 기억나는 다른 한 사람. 안녕, 네가 장석조구나. 예, 그렇습니다.
쫄지마. 내가 바로 분대 위꼬참이야. 이름은 여기 보이지? 김항서 일병, 나보다 2동기 위, 4달 앞선 1월 군번이다. 아무튼 우리 분대에 잘 왔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4개월 정도 분대 막내였던 김항서 일병은 막내를 면한 것이 기뻤는지 내게 엄청 친절했다. 내가 자대에 처음 왔을 때 분대 고참들이 모두 작업 파견 중이어서 일주일 정도 방치된 적이 있었다. 그때 내 속옷과 양말의 대부분이 건조대에서 사라졌었다. 김항서 일병은 다른 병사들의 것을 슬쩍 해서 모두 채워주고 주기도 꼼꼼하게 해주었다. 봐봐, 이렇게 반창고에 이름을 쓰고 바느질을 하면 빨아도 잘 안 떨어지고 잃어버릴 가능성도 줄어들지. 감사합니다. 그 외에 중대가라든지 10대 군가, 고참들 관등 성명과 서열 같은 것들을 숙지시켰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암기 강요는 가혹행위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숙지했다고 얘기해. 예, 알겠습니다. 암기랑 숙지랑 무슨 차이지? 웃기지? 암기나 숙지나 그게 그건데. 원래 군대라는 데가 그래. 엉망진창이지. 지내다 보면 그러려니 하게 돼 있어. 김항서 일병은 분대 고참 중 나와 제일 오래 군생활을 할 사람이다. 나와 동갑이긴 하지만 언제나 형처럼 든든했다. 생긴 건 범생이 스타일에 몸은 빈약해 보였지만 그 누구보다 작업을 잘했다. 특히 동해안 해안성 강화 명령 때 봤던 김항서 일병의 곡괭이질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철책을 설치할 때 기둥을 튼튼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땅을 꽤 깊게 파야 한다. 그래야 기둥이 튼튼하게 고정되기 때문이다. 모래사장에 설치할 때는 이등병들도 쉽게 팔 수 있지만 절벽 혹은 안반 지역이라면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게 된다. 땅을 파다 보면 큰 돌덩이들이 많아서 파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곡괭이질에 특화된 스페셜리스트들이 곡괭이로 돌을 깨고 삽질을 하게 된다. 곡괭이로 부술 수 없는 큰 바위는 정을 놓고 오한마로 때려 부쉈다. 김항서 일병은 다른 상병 병장들만큼 곡괭이질을 잘했다. 오한마질 또한 수준급. 그래서 고참들에게 인정을 받는 진정한 공병이었다. 물론 나는 삽질이나 곡괭이질을 잘 못했기 때문에 주로 모래사장에 땅을 파던가 혹은 초소에 도색을 했다. 그 당시 나는 귀돌이 없이 작업했다가 귀에 동상이 심하게 걸렸었다. 에이그 빙시야, 귀돌이를 안 하니까 귀가 철지. 저러다가 만두기 되는 거 아니야? 아닐걸? 동상 심하면 잘라야 될걸? 빈센트 반고흐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짝기 되는 거야? 석조야, 귀 동상 괜찮아? 약 발랐어? 김항서 일병은 내 귀에 생긴 동상을 걱정해주고 약을 구해다준 유일한 고참이었다. 너무 고맙고 충성심이 모락모락 피어났다. 아, 브로맨스는 아니다. 나는 100% 이성애자다. 아무튼 군생활을 하면서 김항서 상병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 많이 배웠고 또 도움받았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김항서 상병은 병장으로 진급했고 서슬퍼런 군기고참이 되었다. 다행히 김항서 병장은 정영호처럼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김항서 병장이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갈굴 때 갈구고 뒤집을 때 뒤집었다.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그러지 않았다. 그런 김항서 병장이 나에게 인상 쓴 적이 딱 한 번 있다. 내가 상병 5호봉 때던가 슬슬 주머니에 손을 넣을 준비하던 때였을 거다. 고참들 사이에 우리 동기들이 졸라 건방지고 빠졌다는 소문이 났더랬다. 그 중에 특히 나를 싫어하는 고참이 몇 명 있었다. 여기서 잠깐,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구독자들이 꽤 많은데 나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성격도 좀 까칠했던 기억이 난다. 그냥 그 나이 때 20대 초반이 가질 만한 싸가지와 객기, 그리고 만용을 가진 어리석고 혈기 넘치는 청년이었다. 자존심도 강해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고참들과 트러블도 있을 정도로 간땡이도 쳐부었었다. 특히 박형근은 상병 꺾일 때까지 의무실에서 꿀 졸라 빨고 고참 시절만 내무실에서 근무한 고참이다. 그런데도 얌전히 있지 않고 동기들 뺑 믿고 애들 갈구고 괴롭히고 고참 대우 다 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걸 알아챘는지 박형근은 나를 볼 때마다 갈궜다. 물론 나는 띠꺼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박형근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다. 나도 참 피곤하게 살았다. 그냥 수그리면 될걸.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래서 97년 고참들이 군기고참인 1, 2월을 불러 한따까리 했고 1, 2월 고참들은 3, 4월 고참들을 불러 한따까리 하면서 우리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3, 4월 고참들은 우리와 너무나도 친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 선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직접 1, 2월 고참들이 나서서 우리에게 한따까리 하려 할 때 김항수 병장이 나를 따로 불렀다. 석조야, 석조야, 잘해라. 돼지기 싫으면.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돌아섰다. 그렇게 김항서 병장이 나를 커버쳐줬다. 그때를 회상해보면 김항서 병장이 무섭다기보다는 괜스레 내 자존심 때문에 김항서 병장이 인상 쓰게 만든 것, 좋은 사람인데 억지탈을 쓰게 만든 게 미안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박형근을 포함한 모든 고참들에게 깍듯하게 수그렸다. 절대 개기지도 않았고 뭐든지 비위를 맞추려 들었다. 다행히 나에 대한 안 좋은 평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그렇게 김항서 병장은 군기를 끝내고 말년으로 빠졌다. 분대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내게 분대장을 패스한 김항서 병장은 진정한 FM 말년을 제대로 보여줬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야, 개구리 아저씨 축하해. 이제 아재네 아재. 밖에 나가면 잘 살소. 나는 김항서 병장님께 개구리나 아재라고 하지 않았다. 나와 동갑이지만 정말 따거 같은 사람이다. 그를 리스펙한다. 군생활도 잘했고 무엇보다 이 사람 덕분에 나는 이 지옥 같은 일중대에서 버틸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서 병장님. 좋은 고참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만철 병장은 내게는 참 좋은 사람이지만 어떤 후임은 이런 말을 한다. 이기적인 방관자이자 단순한 군대 부적응자라고. 김항서 병장은 내게는 참 좋은 고참이지만 내 동기 중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한다. 작업할 때 너무 깐깐하고 유도리가 없어서 재수없다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누군가에게는 재수없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내가 참 싫어라 했던 박형근이나 김창남 또한 누군가에게는 좋은 고참이었을 것이다. 좋은 고참이란 내게 잘해준 고참이 아닐까. 세상에 모두에게 좋은 고참은 없다. 드디어 18년 만에 10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